제가 준비한 2위입니다. 뭐가 그렇게 갑론을박이었을까요? 지난번 TV 토론에선 재생에너지 100%를 뜻하는 알리100이 화두였다면요. 이번에는 기축통화국 얘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제 긴 설명보다는 화면부터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국채는 뭐 장부상의 수치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국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국채가 많아질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후보님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답을 하세요. 우리나라는 하시고. 다른 나라 선진국들에 비해서 국채 비율이 매우 낮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첫 번째. 두 번째로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며칠 전에 보도도 나왔지요. 국가부채 비기축통화 국가는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은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거는 아십니까? 기축통화국과 기축통화국의 차이점.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아는데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곧 기축통화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경제 체력은 튼튼한 거죠. 이건 뭐 다소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분히 봐야 될 텐데 일단 이재명 후보가 쏘아올린 저 발언,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가. 민주당은 이 얘기에 대해서 좀 공방이 있고 논란이 있으니까 지난 13일 전경련의 보고서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입장문은 IMF 특별 인축권 편입을 희망한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3단계 한번 장해찬 평론가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은 대한민국 통화인 원이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재명 후보께서 직접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정경련의 보고서도 잘못 인용한 것이고 정경련 측에서도 오늘 추가로 입장문을 냈죠.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이건 사실 중학생 수준이면 다들 알만한 기초적인 경제 상식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대선 후보 토론에서 화제가 되었다는 것. 경제를 키워드로 내걸 자격이 이재명 후보에게 있는가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한 것 같고요.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채 비율, 그러니까 국가의 채무 비율이 지금 과연 넉넉한 상황인가. 이재명 후보는 기초통화 이야기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국채 비율을 더 늘려도 된다. 아직까지 빚을 낼 여력이 남아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요. 이미 3년 전인 2019년 기준으로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채 비율 같은 경우는 41.9%로 OECD에서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는 6위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축통화국을 제외하면 OECD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이 무려 6번째 높다는 뜻이고요.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매년 18.8%가량 상승하고 있으면서 2026년도에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채 비율이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는 1위에 오를 거라는 공식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후보가 지적했던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 국채 비율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대책 없이 무조건 빚을 늘리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한 것인데 이재명 후보는 기축통화 이야기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빚을 늘릴 여력이 있다고 주장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경제팀의 팩트체크가 시급해 보입니다. 국민의힘 입장도 한번 볼까요? 원하는 국제결제 비중 20위 안에도 들지 못한다. 이게 현실이다. 기축통화 흉내내다. 그러니까 국채를 무리하게 발행하다가 제2의 IMF 사태까지 이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경제 대통령을 표방한 이재명 후보의 현실 인식이 문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서 대변인은 저 발언을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기축통화 문제를 보면서요. 이준석 대표께서 가슴이 뭉클하다 하면서 저는 그게 이제 진짜인 줄 알았어요. 아, 우리도 이제 기축통화국을 위해서 우리 힘을 모으시려나 하려나 보다. 예. 근데 좀 비아냥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축통화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기축통화국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정경련 보고서를 보고 한 부분이에요. 예. 근데 전체의 이 국채 발행에 대한 얘기들은 솔직히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대한민국 자체가 이 국채라도 발행해서 어려운 국민들에 대한 어떤 국가의 재정을 투여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따지는 게 윤석열 후보의 질문이었고요. 예.
그래서 국채 비율이 얼마 정도 됐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그건 좀 정확하지 않다고 했을 때 계속 물어봤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예. 틀림없이 기축 통화 전에 IMF가 대략적으로 그 국채 비율을 보는 거를 85% 정도를 얘기를 하셨어요, 이재명 후보께서.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60%를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채 비율이 48%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국채가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는 낮은 편이에요. 예. 그래서 만에 하나 말하자면 국채를 한 60%에서 85%까지 발행을 하더라도 솔직히 국민들한테 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특별한 희생을 하셨으니까 특별한 보상을 국가가 좀 하자. 알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주요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취지는 그랬는데. 그렇죠. 그랬는데 예. 기축 통화를 뭐 이렇게 안에 모르네 우리 대한민국이 기축 통화로 가네 못 가네 이런 논박들은요. 왜 우리나라가 중국이 못 갔다고 해서 우리가 기축 통화국이 안 되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전후 세대 이후에 올해 들어서 말하자면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진입을 했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꿈을 꾸고 있는 나라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서는 여야가 이렇게 비아냥되는 것보다는 기축 통화국을 위해서 한번 토론을 하고 헌혈랑 한번 머리를 맞대는 것도 국가 발전에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감론을박이 있는 건 바람과 기대 그리고 현실 인식은 좀 다른 거 아니냐 뭐 이 얘기 때문일 텐데요. 기축통화국 가능성에 대해서 여권과 야권의 반응 이렇게나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수요가 국제시장에서 채권 시장에서 굉장히 높아요. 전 세계에서 탑5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연장선에서 이제 뭐 기축통화 국가 얘기, 그거 뭐 어제 이 처음 가능성도 등장한 얘기했죠. 이재명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 보고 경제에 대한 지식은 정말 허경영 씨만큼도 없구나 뭐 그런 생각은 좀 했었습니다. 그 정도의 경제 지식으로 경제를 다루었다가는 참 나라 거덜내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선거가 앞두고 있으니까 뭐 공부 하나가 단어들이 이제 수위 높은 발언들이 나오겠지만 윤희숙 전 의원은 최고의 똥폰을 찼다고 했고 원희룡 본부장은 김어준 씨가 그러던가라고 반문을 했어요. 일단 오늘 저 기축통화국 얘기로 야권에서는 십자포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저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이제 전경련에서 내놓은 보도자료 이걸 보고서 그런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 민주당 측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전경련의 보도자료를 보면 IMF의 그 특별 인출권 SDR 거기 편입을 희망한다 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IMF의 편입을 희망한다는 것이 그건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기축통화라는 건 그거보다는 훨씬 쉬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경련의 보도자료를 보고서 그 기축통화 얘기를 했다면 그건 기축통화가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다는 얘기예요. 예. 기축통화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있다면 전경련의 보도자료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 그 이재명 후보가 기축통화국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과연 기축통화국에 들어갈 정도의 그 어떤 여건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거의 알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에요. 그 전경련 얘기를 다시 또 그 설명을 한 것이 알겠습니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처음부터 뭐 약간 좀 착각했다 이렇게 해명하는 것이 오히려 좀 납득할 수 있는 예.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로 팩트체크의 대상이었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그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작년 7월에 그 날치기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께서도 그동안 손실보상 얘기는 한 적 없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만 작년 내내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얘기만 하셨고 윤석열 후보는 일단 손실보상 없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몰두한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분명히 이재명 후보 SNS에 이렇게 써져 있긴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윤석열 후보가 사실관계는 잘못 얘기한 겁니까? 그러니까 뭐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장 이야기는 이재명 후보도 이야기를 했고 예. 다들 후보들이 이제 이 부분은 뭐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어제 TV 토론에서 좀 관심이 갔던 게 뭐냐면 어제 심상정 후보가 뭐 그런 문제를 아마 안철수 후보 지적한 것 같은데 경기도가 왜 소상공인 지원이 뭐 제로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 5천억 저거 추가로 했다. 근데 그건 지역 화폐이지 않느냐? 지역 화폐가 왜 소상공인 지원이냐? 이 논쟁이 한번 있었어요.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 화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제일 먼저 앞서서 이재명 후보가 지역 화폐에 굉장히 아마 많이 꽂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더 발행을 해야 된다 하는데
지역화폐라는 것은요, 이게 화폐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정 정도의 이제 수익을 이제 보장을 해주면서 그 싸게 이제 그 지역화폐를 나눠주면서 그게 이제 어디 가서 구매를 할 경우에 그게 이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거 전체 보면 화폐 기능하고 똑같은 기능인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그거와 상관없이 손해를 입은 사람한테 1인당 예를 들어서 어떤 소상공인 영업당 300만 원 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지역화폐는 또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지역화폐는 예를 들어서 장사가 잘 되는 분들은 더 많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안 되는 분은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일정 비율로 다 주는 거,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 대상 두 후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TV토론의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입니다. 지금 선관위원회 제출한 10대 공약을 보니까 보편 기본소득은 토지 이익 배당과 탄소 배당을 재원으로 추진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배당이 지금 그 재원이 될 수 있는지, 이거 질문하는 걸 답변을 하셔야죠. 30초. 제가 주도권인데 왜? 답변은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주도권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보통 세금은 국가의 재정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내는데 토지 보유세는 전액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라는 측면에서 배당이라고 한 겁니다. 네. 이렇게 토지 배당은 국토보유세고 탄소 배당은 탄소세 맞죠? 네? 탄소 저는 배당은 이제 탄소에 대한 좀 부담금을 이재명 후보가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저 TV토론 이후에 오늘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가 신 후보를 가리켜서 민주당에는 지나치게 가혹하고 국민의힘에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라고 했는데, 서영주 대변인, 심상정 후보가 봤을 때 정의당 대체적인 시각은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윤석열 후보와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럼 보수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약간의 이제 공격과 비판 포인트를 좀 삼은 것 같거든요. 뭐 심상정 후보가 그렇게 보신다면 보시겠지만, 솔직히 뭐 그럴 것 같으면 윤석열 후보와 각을 세워야죠. 근데 어제 이제 토론회를 보면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각을 세우고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각을 세우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뭐 좀 전략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하면 좀 같은 지지층 내에 있는 부분에서의 어떤 차별성,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그렇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이제 심상정 후보의 좀 태도 부분은 좀 아쉬웠어요. 상대의 답변을 좀 충분히 듣고 본인의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저렇게 다그치듯 하시는 것들은 별로 태도 측면에서는 큰 득점 포인트는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공약과 관련해서 심상정 후보 지적처럼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정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지 이익 배당, 탄소 배당으로 보편 기본소득 재원 마련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토지 이익과 탄소 배출에 대해서 세금을 물겠다는 뜻이지, 증세를 한다고 하면 국민적으로 분노가 있을까 봐 두려워서 이걸 배당이라는 단어만 교묘하게 바꿔 쓰는 태도로는 국민들에게 눈속임을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토지 이익 배당과 토지 보유세가 차이점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가 어디서든 좀 속 시원하게 설명이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한치 물러서 없는 얘기들을 다 잘 들었습니다. 기초통화국 논란, 의혹, 이 얘기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